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드림 우리 교수님 특강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준동사와 관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그것은 좀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수준 높은 강의일 수도 있고 좀 더 어드밴스드한 강의일 수도 있는데 그때 강의를 두 테마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자랐어요. 여러분 앞에 시간 수강하신 분들 또는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설명이 사실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그 부분은 어쨌든 순환식 강의로 가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포함되므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준동사와 그리고 관계의 대명사 파트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동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태 그러면 여러분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능동태라고 한다면 주어가 동작을 하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동태는 그 동작을 당하다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 영어 시간도 듣고 기초 영어 시간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온 그런 분들께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다른 곳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청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지식은 그죠? 그 어떤 유명한 영국의 그 과학 철학자라는 분이 있죠. 역시 마이클 플랜인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험적 지식과 그리고 형식적 지식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형식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점수를 내주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사실 온갖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사실 수동태 그래서 검증만 한다면 더 잘 정리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공부하는 스케일로 그리고 그 템포로 그 과정으로 중간에 하나 정도 또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경험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형식적인 지식 자체는 여러분 내용 있는 교과서만큼 잘 되어 있는 게 있겠어요. 그죠? 교과서를 기본서를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보면 다 이해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 그냥 다 이해되는데 혼자 문제 풀려면 적용이 안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실전 연습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각각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같지만 다시 한번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역시 반복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제가 테마를 정한 것은 워밍업 A, B, C로 나누어져 있고요. 좀 편하게 간단하게 예열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수동태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굳이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PP가 B는 시제와 수를 나타내주고 PP는 그죠 타동사의 과거분사다 이런 전제 개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한번 그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첫 번째 시간 꾸몄고요. 잠깐 저도 좀 시임을 갖고 뒤에 보시면 down to the ground A, down to the ground B라고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철저하게 한 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해서 두 시간으로 간단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서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심 내용의 90%는 이 안에 뿌리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런 각도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또 나름대로 일밀히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워밍업 A단계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 써보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 쓰면 My car was stolen yesterday. 여러분의
아파트의 주차장에 있으면 잘 도난당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은 뭐 거의 그죠? 서베일리언 카메라, 그죠? 감시 카메라들이 뭐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잡혀내는데 사실 골목 같은 곳에는 굳이 그런 것들이 없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두었는데 My car was stolen yesterday. 내 자동차는 어제 도난당했다. 자,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BPP라고 하는 말 뒤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없어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By somebody, by someone. 자, 누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당한 물건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강조된 거죠. 결국은 내 자동차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현재 없다는 건데 누가 훔쳤느냐의 문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첫 번째 원칙, 굳이 그 행위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분명히 그 차를 훔친 사람은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훔쳐갔다면 그것은 절도범이기 때문에 그 절도범이라는 개념은 이미 익히 그저 정해져 있는 거고 누군가가 명확하게 여러분 그 행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 문장에 was caught. cought는 뭐죠? catch, caught, caught. 자, 이렇게 A, B, B형으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가 비동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was caught의 caught는 이거죠. PP. 잡다는 건데 내가 잡혀버렸다. 어디 속에 잡혔다는 거죠? shower. 소나기 속에 잡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치사 소나기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라고 표기할 것이냐. 소나기가 나를 잡았다라고 표지 않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 안에 그저 갇혔으니까 소나기를 만났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by 플러스 행위자를 써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써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by를 쓰지 않는 다른 전치사 소나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by보다는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was caught in 씁니다. in. 소나기가 막 내리는 그 가운데에 그죠? 딱 들어가 있으니까 소나기를 만났다. 소나기에 사로잡혔다. 그건 좀 이상하니까 소나기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be caught in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by가 아닌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항상 여러분 책에서 보면 항상 그 기본 교재에 수동태에 by가 아닌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그래서 마치 암기하는 것처럼 쭉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거기가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살짝 여러분 경험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한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in을 쓰고요. 두 번째, I was surprised blank the result. 자, 나는 그 결과에 I was surprised 그 결과에 놀라고 말았다. 이때도 결과에 의해서 내가 놀람을 당한 거지만 by라는 행위자를 by로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뭘 씁니까? 첫 번째는 1번은 in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놀랐다 그러면 그죠? 깜짝 놀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다. 구어체 영어로 놀라다 그러면 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surprised는 startled도 있고요. 이렇게 surprised, startled.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taken aback이죠. taken aback. 그죠? 이렇게 taken aback 하면 깜짝 놀라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surprised 뒤에 놀라우면은 at를 씁니다. 그래서 2번에는 at죠. 그래서 surprised at, startled at, taken aback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전치사를 쓰게 되면 at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The mountains are covered blank snow. 이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눈이 쭉 그죠? 산을 덮었다 그러면 하나의 눈이 그 덮어버린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도구의 개념으로서 그죠?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래서 covered with를 씁니다. 세 번째는 with를 쓴다.
be covered wit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산들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그죠? 산에는 눈이 쌓여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산에는 눈이 쌓여 있다. 이런데 산들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물론 영어의 수동태 표현은 여러분 국어를 망치는 그죠?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쓰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국어도 잘 지키면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The news was not known blank 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좀 이제 이런 거죠.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행위자가 일반 주어거나 분명히 밝힐 이유가 없을 때나 굳이 알 수 없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그냥 생략시켜 버린단 말이죠. by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by people. 그죠? 자, 그 도둑은 어제 체포되어졌다. The thief was arrested yesterday. 도둑은 체포되었어. 근데 굳이 도둑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By the police. 경찰들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뒤에 by the police를 굳이 안 써도 그럼 경찰이 잡았겠지 아니면 검찰이 잡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용감한 시민이 by a brave civilian 이러면 분명히 밝혀준다는 거죠. 한 용감한 시민이 그 도둑을 잡고 말았다. 이럴 때는 굳이 행위자를 밝히잖아요. 이것처럼 by a brave civilian이라는 아주 용감한 시민이라는 행위자가 중요한 정보인데 그걸 전치사 뒤에 두어서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 이게 바로 수동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주어일 때 생략하고 이게 by people, 그죠? 이런 거, people이 일반 주어고, the police, 이런 게 일반 주어고, 그 다음에 somebody라고 해서 누군지 잘 모를 때 굳이, 그죠? 이렇게 주로 by 행위자를 쓰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by가 아닌 전치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나씩의 전치사만 쓰는 경우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be tired of하고 be tired with하고 다르죠. 자, be tired of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N자로 시작하고 왕자로 시작하는 사람 아시죠? 왕 뭐하고 낸 뭐하고 둘이 그죠? be tired of 뭐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나다. 실증나다. 실증이 나는 거죠. I'm tired of 또는 tired를 sick이라고 합니다. sick이라고 쓰기도 하죠. S-I-C-K sick이라고도 씁니다. 사람을 보면 막 그죠? 같이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져야 되는데 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야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I'm sick of you 그러면 너한테 진짜 질렸어. 너한테 실증이 났어. 물론 그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개념인데 be tired with는 뭐예요? 뭐뭐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다. 실증나다하고 어민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전치사가 of와 with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딱딱 하나씩 정해질 수도 있지만 언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치사로 이렇게 의미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죠? 알다라는 동사는 자, know, knew, known. 그래서 이 과거분사 ABC형인데 이게 비동사와 만나서 be known 그렇게 되고 얘는 장장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가 4개가 있습니다. to, as, for, by. 그죠? 일반적으로 by는 꼭 들어가지고요.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여기는 대상이 들어가요. 10대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죠? BTS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요즘엔 난리죠. 그 다음에 as는 여기 자격 신분,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자격이나 신분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학자라고 알려져 있다. 또는 뭐 거기에 부장으로서 알려져 있다. for는 어떤 이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by는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죠. 그죠? 뭐뭐에 의해서. 보세요. Man is known by his friend. 사람은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유유상종 같은 경우 사람들끼리 다니니까 인간은 사람은 man is
known by 그가 만나는 컴퍼니, 동료, 친구를 보면 he keeps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동료에 의해서 알려진다. 이게 바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y를 씁니다. 이렇게 전치사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위자 by를 쓰지만 그것이 생략되어지는 by 일반 주어나 알 수 없는 대상일 때 그리고 명확하게 그저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굳이 얘들을 생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by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치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의 PP 뒤에 두 개의 전치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개의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바꿔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 뉴스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의 대상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격이나 신분이나 이유나 판단의 근거라기보다는 대상. 그래서 to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man is known. A man, 인간, 사람. A자를 붙이기도 하고 A man is known by his company he keeps. 여기에 by를 쓰시면 되겠죠. 사람은 그의 친구, 그가 만나고 있는 친구, 그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괜찮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 친구 소개시켜달라고 그러죠. 근데 혹시나 하고 가면 다 역시나죠? 그럼 결국 뭐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따진다면 이 친구가 괜찮아 보였는데 그 친구를 소개받고 나니까 별로더라. 그러면 결국 거꾸로 오면 이 친구도 별로고 나도 별론 거네요. 그죠? 다 별론 거예요. 원래 이게 별로인 사람들끼리 계속 그렇게 딜을 하면서 세상을 돌리고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은요. 굳이 그거를 소개시켜달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너처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에는 거기는 by. 6번. She was married blank foreigner. 자, 요거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동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타동사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뒤에 전치사 안 두고 목적어 두잖아요. 이렇게 그죠? 타동사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의 타동사하고 영어의 타동사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챙겨 외워둬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He entered into the building. 자,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그 남자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건 그저 머더텅 국어의 표현이고 영어의 표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into를 쓰면 안 되죠. into가 들어가면 자동사인데 enter는 영어에서는 타동사로서 뒤에 전치사를 두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row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말로 row는 전치사의 기능이니까 into를 써주었지만 영어는 사실 into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결혼식 테마동사로 여러분 쭉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결혼식 테마동사, 그래서 marry부터 시작합니다. marry. 결혼하려면 식장에 도착하고 식장으로 들어가고 식에 참석해서 서로 신랑 신부가 어프로치 가까이 다가서면 그때 사회자가 언급하기를 지금부터 주례사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어드레스. 자, 그만할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외워주시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메리란 동사는 자, 타동사로 물론 뒤에 전치사를 가져오지 않는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동사라도 목적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지정해주는 그런 타동사들이 있죠. provide A with B.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방해금지 동사에 prohibit A from B. 그래서 이 타동사가 목적어 뒤에 있는 전치사를 지정하죠? 지정합니다. 그것까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메리는 그래요. A라는 자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그리고 늘 멘토로 삼고 있는 우리 그 관할 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 A라는 어르신이 주례를 서주시는 거예요. 누구? 나하고 그리고 그녀를 또는 그녀와 나를 결혼시켜 주었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말로는 결혼하다지만 결혼
누군가에 의해서 결혼당하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되는데 이때 이 marry는 A, to, B 그래서 to를 씁니다. to를 써요. 나 그리고 그녀 그래서 with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말의 개념이고 영어는 to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로 결혼되어지는 거고 그녀가 나에게로 결혼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o를 쓰는데 보세요. 이때 이 행위자인 뭐죠? 한 어덜트, 한 존경받는 그런 어덜트, 성인이 나와 그녀를 결혼시켜 주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가고요. I,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과거분사, married, 그리고 to 사람, to 그 다음에 그녀, by, an adult, 한 어르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 행위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니까 내가 그녀와 그녀가 나와 결혼했다는 be married to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to란 전치사도 여기에 있는 동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전치사. 여기에 있는 of나 with도 이 동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전치사.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6번에는요. to를 씁니다. She was married to a foreigner. 그녀는 한 외국인과 결혼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y 플러스 일반 주어는 생략하고 by가 아닌 기타의 전치사를 갖는 경우는 자, 그 테마별로 제공, 공급의 with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놀람의 at, 관심이나 흥미의 in 이런 것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준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평상시에 우리가 해와치 문장을 썼을 때 소나기 부딪히는 경우 많고 놀라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눈이 탁 쌓여 있는 겨울 같은 곳에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다 알려져 있어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든지 또 적어도 유유상종의 표현이라든지 또 우리 결혼할 거잖아요. 또 했잖아요. 그리고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6개 정도는 우리가 전치사를 잘못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맨 앞에 워밍업으로 두었습니다. 자, 워밍업 B로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요것도 여러분 사실 기본 이론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파트입니다. 등한시하는 파트예요. 7번 문제. 하지만 여러분에게 요것도 여러분 그 전에 다 영어 시험이 어떤 거든지 지금은 뭐 그냥 공인된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전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그저 가방 싸 들고 여러분 공부하러 다니는 학창 시절만 해도 영어 시험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영어에 대한 과목이 막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수정해 가고 좀 더 그죠? 세련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7번 보시면 Let your children be not overprotected. 보세요. Let your children be not overprotected.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overprotect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거라고 아주 틀린 부분을 여러분 고쳐라 그랬는데 보십니다. 명령문의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명령문의 수동태. 명령문의 수동태. 영어 시험에 그래도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나왔던 거 하나 고쳐보겠습니다. 명령문 do it at once. 명령문이죠. 즉시 그것을 하시오. 즉시 그것을 하시오. 근데 이 명령문의 수동태는 형식적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명령문은 어떻게 되느냐? let 목적어 be PP의 공식에 맞춰서 딱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명령문은 이 공식에 맞추는 거야. 이 공식에 맞추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배웠어. 왜? 사역동사 let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이면 PP만 쓰는 것이 아니고 B를 꼭 써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B가 변하지 않고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와 B는 불변이에요. 그리고 문장마다 목적어는 다르니까 목적어 써주시고요. PP는 동사에 PP 쓰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Do it at once. 그것을 즉시 하시오. Let it.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don't 쓰시고 여기에 부가어로 되어 있는 at once 그냥 붙여주면 돼. At once. 그럼 잘 봐요. Do it at once. 이거는 좀 더 강제성이 보이는 그러한 문장의 표현이죠. Do it at once. 즉시 그것을 하시오. 그런데 이건 뭐야? 요거는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at once. 이거는 약간 자 이렇게 썼을 때하고 이렇게 썼을 때하고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 3박 4일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그죠? 부장님이라는 분이 또 내지는 뭐 거기에 있는 그죠? 최고 높으신 분이 마치 소몰이 하듯이 do it at once. 계속 힘써야 돼. 그러면 다 그저 뿌리치고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독거려줘야죠. 자자자자자, let it be done at once. 명령이지만 좀 더 우회적이고 부드럽게 이렇게 좀 마무리 좀 빨리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데 그럼 명령문은 이렇게 맞추는데 그럼 이런 명령문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Don't take it anymore. 여러분 그죠? 이런 어떤 분양받는 곳이나 뭐 그런 데 자주 안 가봤습니다만 어디 가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데 보면 화장지 질도 안 좋아. 그죠? 화장지 그 막 푸석푸석한 화장지 이런 데 이제 뭐 먼지 나고 그러는 거 싼 거 막 주는데 하나씩 가져가라면 그것도 그죠? 막 기를 쓰고 막 2개, 3개 막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더 이상 좀 가져가지 마시오. Don't take it anymor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이고 긍정명령이야. 그 부정명령문은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느냐? 긍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아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 자, let를 먼저 써. let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의 목적어가 뭐야? it지? 쓰고 be는 불변이니까 be 붙이고 자, take의 과거분사가 뭐야? taken. 그 다음에 뒤에다가 anymore 붙여야지 anymore. 여기 그냥 버리면 안 돼. anymore. 근데 anymore는 이 not하고 any가 되는 no more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anymore 썼어. 쓰면 되는데 그럼 이게 부정명령문인데 don't는 어디다 붙이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앞에다 don't 붙이면 돼. 그러면 don't let it be taken anymore. Don't let it be taken anymore. 자자자. 이제 그만 좀 이제 가져가세요. 이거지. 그만 가져가! 이거 하고 그만 가져가세요. 이거 하고 약간 다르죠 느낌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문제를 봅시다. Let your children be not overprotected. 너의 자녀들이 과잉보호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너무 과잉보호하면 나중에 그죠? 아들 녀석 군대 갔다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쫄병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전투화끈도 묶을 줄 몰라. 너 전투화끈도 못 묶어?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매일 운동화끈도 엄마가 묶어줘가지고 이런다는 거야. 야,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야, 갑자기, 그죠? 국가가 걱정이 돼. 자, 어쨌든, 뭐, 그건 과장이 되든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돈트만 뗐다 붙였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정명령문은 살짝 색깔을 바꿔요. 자기의 색깔을. 그래서 결국은 don't를 여기 붙일 수도 있지만 be 앞에 not을 붙여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be 앞에 not을 붙이는 이유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원래는 to be pp로 되어지는데 얘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생략이 된 거거든. 그래서 to 부정사도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을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be 앞에 not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be 앞에 not을 붙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그죠? 이 be 앞에서 not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태희 씨잖아. be 앞에서 be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not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 앞에서 자, 비웃지 마시고 be 앞에 not을 들고 있는 사람이 김태희 씨란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not은 어디 둔다? be 앞에 두는 거예요.
be 앞에서 not을 들고 있어야 be를 지키는 거지. be 뒤에서 있으면 뭐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be를 처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죠? 억지라고요? 억지라도 기억은 잘 하십니다. be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let your children not be overprotected. not be overprotected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뒤에 기본서에 보면 항상 꽁무니에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듯이 있는 내용인데 가끔은 얘가 나오면 왜 그런지 몰라요 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를 넣었습니다. It is not believed by nobody. 자, 보겠어요. It is not believed by nobody. 만약에 이런 문장이 여러분 눈앞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도 대문자로 써서 마침표까지 하나의 문장 안에 not도 들어가고 no도 들어가고 이건 부정어 중복이에요. 그죠? 영어는 no man 그러면 주어에 no man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절대 부정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 부분에 don't, doesn't, 뭐 isn't, wasn't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는 부정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목적어에 I have no money 그러면 끝나는 거지 have에 또 I don't have no money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정어는 한 번 들어가도 결국은 수로가 부정이 되는 건데 두 번 부정어가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얘는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Nobody, no one, nothing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죠. 하나 써볼게요. Nobody 여기 있는 걸로 Nobody believes Nobody one이나 body나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Nobody believes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믿겨지지 않는다. It 이런 문장이었었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자,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it 앞으로 여기에 현재니까 is believed 그 다음에 by nobody. 자, it is believed by nobody라고 쓰면 잘 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안 되는데 뭐 분명히 안 되지만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인물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리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전통, 풍습 이런 걸 다 가지고 닮아서 그것들이 희석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언어라고 하는 곳에 딱 잠재워져 있어서 그 언어를 잘 연구하고 익히면 그 문화와 역사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결국 우리가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권의 문화와 그런 전통이나 이런 역사들을 지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론인데 똑같아요. 자, 봐봐 여러분. 주어 자리에 nobody가 능동태 문장에서 감히 주어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수동태로 바뀌면서 결국 전치사의 목적어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됐어요. 다시 말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함께 사귀고 있다가 왕과 낸이 같이 함께 사귀고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가만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머리를 싹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그죠? 그런 추억이나 그런 모습을 싹 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전쟁이라든지 뭔가 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일어나면 그 언어가 변화가 되는 그런 성향을 띄웠듯이 얘들도 이 모습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by 뒤에는 by라는 전치사 계속 by가 화두예요. by 뒤에 행위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by 뒤에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말 nobody, by nobody, by no one, by nothing 이렇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기의 본 모습을 살짝 바꿔요. 어떻게 쓴다? 얘를 이렇게 씁니다. not를 앞에 세우고 not by anybody, anyone, not by anyone, no one은 not by anything 이렇게 해서 not any의 모습을 바꿔가야만 합니다. 결국 거기에 8번은요. It is not believed by nobody가 아니고 It is not believed, it is
It is not believed 어떻게? by anybod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8번째.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이고 그런 건 이제 앞으로도 뭐 여러분이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시험 때까지 이 특강만 들어도 적어도 5번 이상은 반복될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체력을 다진다고 열심히 다지고 그러다 전문가에게 딱 몸을 맡기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쪽의 운동만 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약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오히려 운동을 잘못하셔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갑자기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론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여러분 저거 가면 똑같은 수업이네 뭐 저거 다 아는 거네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좀 지우고 그리고 언어라는 건 부사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부사를 없애버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8가지의 품사가 다 조화롭게 문장의 주 핵심 요소를 못한다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잡초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어 속에 뭐뭐 하나, 토시 하나, 커마 하나, 그 다음에 콜론 하나도 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똑같이 중요도로 따지면 출제 가능성이 적어도 글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는 결국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고 잘 듣는 게 최종 목적이지 잘 나오는 것만 공부해서 합격! 이런 경우는 좀 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잡았다는 거.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Chairman was elected me by them. Chairman 의장이 was 선출되었다. elected 의장이 선출되었다. me by them 보더라도 자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수동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중간에 써드릴게요. 카메라 가운데에다가 요즘에 수동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즘에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제 삼형식 삼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 be, 타동사의 pp 그리고 행위자 by 저기에 있는 주어를 목적격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사랑했다. 목적어는 주어한테 사랑받았다. 라고 쓰는 게 맞는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주어하고 여기 있는 주어의 전치사의 목적어를 서로 바꾸어 놓는 게 요즘의 시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남북한에 있는 정상들이, 그죠? 남북의 정상들이 갈구하는 그 평화의 메시지가 계속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칼자루를 친 거는, 그죠? 우리 도람프 대통령 아니겠어요? 도람통이 아니에요. 도람프라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마다, 그죠? 니들은 그죠?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것처럼 툭툭 말을 던지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참 이게 흐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수업하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좀 지루하니까 정치적인 얘기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같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게 빨리 힘을 길러서 빨리 힘이 또 길러집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지진은 안 나잖아. 어쨌든 지진 엄청나게 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 위로하면서 조금씩 그죠? 몸속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꼭 합격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으면서 그래 한 대 때리면 맞고 가끔 또 힘도 좀 있으면 한번 때려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보세요. 남과 북의 합의 사항은 BPP 영향을 받고 있다. 뭐에 의해서? by 플러스 UN의 제재 법안에 의해서. 그렇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 남북한의 합의 빨리빨리 하자. 우리 철도도 놓고 그죠? 어해야 디야 그러면서 같은 핏줄끼리 잘 살자고 막 얘기를 합의를 했어도 결국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UN의 제재 조치에 의해서
여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슬쩍 바꿔. 얘하고 얘를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야. 유엔 제재 조치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말이 돼?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합의 사항이 유엔들이 벌벌 떨면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여 우리가 바꾸겠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이런 개념. 좀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바꿔서. 근데 이게 문제가 최신, 그죠? State of the art. State of the art. 예술의 경지가 최신식이라는 뜻이야. 그 예술의 경지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 이런 식의. 봐, 의장도 A도 안 들어가고 더도 안 들어가고 의장이 선출되어서 나를 그들에 의해서 뭔 소리야 이게. 의장은 그들에 의해서 나로 선출되었다. 의장은 그들에 의해서 나로 선출되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틀리는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선출한 거야. 누구를? 나를. 체어맨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신분 관직명은 여기에 아무리 수식어가 붙어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신분 관직명은 의장이 신분 관직명이잖아. 여기다 관사를 안 붙이게 돼 있어. 관사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있어도 안 붙이는데 더군다나 안 붙이는 거야. 이게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I was elected.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 고스란히 여기 앞으로 나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체어맨이 들어가 있어. 체어맨. 누구에 의해서?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얘기한 이거잖아. 여기 자리에 의장을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거를 의장 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그들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하고 보어, 주어하고 보어 또는 주어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는 이게 state of the art, 최신식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최신식인 것처럼 강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I was elected chairman by them. 자, 오른쪽 갑니다. He was seen enter인데 was seen이 수동태라서 그렇지 was seen도 동사고 enter도 동사고 도대체 동사가 그죠? 여럿이 나란히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나는 I 보았다. 뭐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바로 그 방으로. 원래 능동태 문장은 이런 거였었어요. 나는 보았다. 그가 들어가는 것을 방을. 그래서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인데 얘만 수동태 주어가 되잖아요. 그는 과거니까 목격 되었다. seen. 그 다음에 이 원형 부정사는 어떻게 쓴다고? to 부정사로 살아나야 하잖아. to enter. 더름 by me. 그 사람은 목격당했다. 방으로 들어가는 중에 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지각동사의 수동태인데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지각동사 be, seen, to 부정사가 맞고 지각동사 be, heard, to 부정사가 맞고 사역동사 하나 be, made, to 부정사가 맞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위에 ente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있었으면 여기도 현재 분사는 그냥 써주는 거고요. 지각동사 뒤에 현재 분사는 그냥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얘도 사실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야, 수동태가 주구장창 잘 나오던 곳도 있지만 살짝 벗어나서 있는 곳도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제가 그 징조를 감지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합니다. 11번. The patient was taken good care of the nurse.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문제만 준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까지 거 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모든 흐름의 핵심의 90%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내용이야 뭐 우리가 이 특강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그거예요. 보세요. take good care of 이게 뭐야?
굿이 안 나올 수도 있어. take care of 하면 돌보다는 뜻이죠. take good care of 하면 잘 돌본다는 거죠. take little care of 그러면 거의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죠? my parents take little care of me. 부모님 나를 방치했어. 거의 그저 방목하다시피 하셨어. 그래도 훌륭히 컸잖아요. 그죠? 바르게 마약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자, 그래서 역시 어쨌든 take good care of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서 얘는 동사 덩어리, 동사 구조. 그때 이 뒤에 있는 이 목적어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용사 명사로 되면 얘도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얘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수요동사처럼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능동태로 써보면 간호사, 그 간호사께서 took good care of the patient. 자, 실질적으로는 삼형식 문장이죠. take good care of가 동사 덩어리니까. 자, 일단 the patient를 앞으로 내서 지금 문제가 이거니까 과거니까 was taken 그리고 good care of 들어가고요. 그대로 그리고 by the nurse 이렇게 해서 자, 환자께서 그 간호사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전치사가 앞에 동사구에 붙어 있는 전치사 하나, 행위자의 by 두 가지가 나란히 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슬쩍 하나를 빼버리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요, care 다음에 of 뒤에 by라고 하는 전치사, by 행위자의 by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틀린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면 여기 good care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구 그냥 care만 있으면 수동태가 안 되는데 여기에 good care, little care, no care 이런 명사구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ood care was taken 그 다음에 of the patient by the nurs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잘 돌봄이 취해졌다. 그 환자에 대해서 그 간호사에 의해서. 그 말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엄청나게 중요하죠. 12번. 12번은 왜 틀렸을까요? 12번. 이게 이제 복문의 수동태라고도 하고 인지동사, 전달동사 이런 동사의 수동태라고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는 주로 일반 주어가 나와요. 사람들이요. people. 그죠? 또는 we. 일반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think나 뭐 know 그 다음에 say 뭐 이런 동사 이런 동사들이 주로 이제 뭡니까 think, know, say, believe 이런 동사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절이 나오는 거예요. 대절 이러면 주어 동사 대절인데 영어에서 일반 주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럴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조되지 않고 여기가 싹 생략이 되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절 앞으로 내오면 대절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pp로 쓰면 be said 그 다음에 저기 by people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by people은 생략되고 주어는 대절이고 동사는 짧고 그래서 가짜 주어를 세워서 it is said 대절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동태를 바꾼 걸 잘 보시면 앞에 일반 주어 동사는 it 비동사 BP 대절과 똑같잖아. 그죠? 이게 첫 번째 수동태고 여기에 이제 대절 속에 있는 주어 to를 가짜 주어인 이자 자리로 옮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as to 비동사 said 그리고 여기에 동사 to가 어떻게 되는 거야? to 부정사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수동태. 그런데 결국 보면 잘 봐요. 거기 12번째는 it is said 대절 그래야 되는데 사람 주어 be said 대절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e가 아니고 it로 바꿔야 됩니다. he가 아니고 it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언뜻 보기에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it is said that, it is believed that, it is 뭡니까? thought that 이런 식으로 가짜 주어가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he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을 생략시키고 it를 쓰시면 된다. 자, 13, 14, 15, 13, 14 앞에서 배운 거 살짝 다시 한번. 여러분 초딩도 아는 거 I am interested 인자 쓰죠. 인자 그죠? by가 아닙니다.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interested도 in, interesting도 in, interest도 in. 이거 interest는 뒤에 in이란 전치사하고 친한 거야. married란 전치사는 to하고 친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치사들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interested in music. 자, 14번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다. 아까 얘기하기를 as는 자격 신분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자격 신분은 아니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as를 to로 바꾸셔야 됩니다. He is known to everybody.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By who was this machine invented인데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by가 뭐예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를 뒤에 쓰면 다시 써볼게요. Who was this machine invented by 그러면 who를 쓸 수 있어요. by가 없이 그냥 who was this machine 여기 주어고 비동사고 그 다음에 기계가 발명되어지는 거니까 invented 그리고 퀘스천 마크. 그래서 여기 pp란 말이에요. 의문문이잖아. 누가 이 기계는 누구에 의해서니까 여기에 by가 딱 붙어야 됩니다. by whom이죠. by whom. 근데 whom이라는 말이 주어 자리로 나가면서 who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사가 같이 따라 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who를 쓰지 못하고 whom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by whom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기계는 발명되었는가요?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앞에 전제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잠시 쉬셨다가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워밍업 C와 나머지를 해서 여러분에게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